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 이후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 검찰청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의 열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 이후로 국정농단 촛불 집회 이후로 가장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군중들이 많이 모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참다 더 못 참겠다 해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이 발단이 된 게 이제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초 조국 장관 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지켜본 이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또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일정 정도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판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적합한지 아닌지 이 판단도 좀 부정적 의견도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러나 총례도 보시고 그 전에 기자간담회도 있었고 이후에 또 검찰이 저 장관 임명 이후에 여러 가지 과잉 수사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검찰이 정말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구나. 또 일부 야당과 특정 야당과의 정치적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조국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가장 이 검찰의 그 기존의 적폐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먼지털이식의 별건 수사. 이것저것 다 수사하는 거죠. 예. 별건 수사. 그리고 수사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서 일종의 망신주기 하는 그런 과거 반인권적 수사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번 서초동 촛불 집회로 표출됐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국민들이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장관 후보자인 자기들의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저 정도인데 일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런 이 불안감이랄까 검찰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우려가 이번 촛불 집회로 표출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말 촛불 집회 일단 주최 측에서는 뭐 80만 많으면 200만까지 잡던데요. 자유한국당은 네, 그렇지 않다. 5만 많아봐야 20만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던데 과연 이 정치권에서 숫자로 싸울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큰 의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매번 숫자 갖고 노름할 때 과거에 다른 여러 가지 집회할 때마다 주최 측 추산하고 경찰 측 추산이 크게 현격한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초 주최 측이 그 전 집회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명이라고 했을 때 비해서 어쨌든 이번 집회는 당초 10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부 보수 언론의 평가에서도 좋게 한 50만 원 이상 넘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대략 한 80만에서 한 200만까지 큰 편차가 있지만 이미 그 50만 이상에 모였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국민들의 이 검찰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확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자꾸 숫자를 갖고 많으냐 적으냐,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데보다 왜곡 허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검찰에 대한 요구를 희화시키는 정치적 어떤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금요일에도 검찰 개혁에 관한 메시지를 냈는데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집어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라면서 검찰 개혁을 말했단 말이죠.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저도 여러 논평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검찰 개혁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중립과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의 결기입니다. 이 부분도 필요한 거죠, 검찰 개혁에. 그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민주적 통제와 인권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이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다음에 인권을 지켜가면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나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는 부분은 바로 두 번째 부분. 성과에 집착해서 이 방식이 잘못돼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 개혁이 기존의 이 검찰 내 주류에 의한 목소리만 듣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 그리고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와 여성 검사 그리고 특수부나 공안부가 아니라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얘기한 것이 저는 검찰총장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해달라는 대통령의 마지막 요구나 주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지금 야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대통령 말대로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검찰 개혁을 수차례 강조하는 것은 결국 외압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누구에 대한 수사도 대통령께서는 막을 생각이 없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하라는 것은 분명히 또 다른 검찰 개혁이지만 예. 그 방식이 불법적이고 그다음에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저는 그러한 개혁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고 또다시 훼손되고 정치적으로 바로 그러한 예.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인권을 지키지 않은 것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근데 검찰은 수사를 절차대로 하고 있고 인권도 존중하고 있다 또 이렇게 반박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정말 검찰이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왜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해서 그런 많은 개혁의 주문이 있겠습니까? 검찰 개혁이 왜 나왔겠습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잊어버린 내용이 있는데요. 김영란법이 국회의원들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 김영란법조차도 스폰서 검사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예. 스폰서를 받으니까 처벌할 검사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조사하고 기소조차 안 했습니다. 불기소 처리하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예.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요구한 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예. 정치적 중립 지키지 않았죠. 힘센 사람한테는 봐주기. 그리고 소위 당시 야당이나 힘없는 사람한테는 매우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요. 그 다음에 간첩 수사 조작에 검찰도 함께 했고요. 예.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지 말고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반인권적 수사라든지 또는 성과에 집착해서 사건을 왜곡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또는 확대하는 이런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갖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의원님께도 지적했듯이 그동안 스폰서 검사라든가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검찰에서 자기들 식구 수사하는 거에. 그런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강조한 검찰 수사 관행 조직 문화 개혁해야 된다. 이 검찰 조직 자체가 자체 개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있단 말이죠. 정말 답답합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까?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국가기관인 검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면서 주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지만 실제로 이번 촛불 집회, 지난 서초동 촛불 집회에 나온 국민들의 판단이나 우리 당내 많은 의원들의 판단은 검찰이 더 이상 주체라기보단 개혁의 대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주체로서의 어떤 기능이랄까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점점 그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검찰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시도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이 났고요. 당시 그 실패를 옆에서 가장 많이 지켜본 것도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검찰 개혁이고 그렇다면 대통령 2년 동안 임기 동안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할 동안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동안 법적 개혁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그나마 진전된 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간신히 공수처 하나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적 개혁이 있는데 이 제도적 개혁은 소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예. 지금 현재 구도를 보면 검찰의 개혁을 저항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하는 검찰 내 일부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이제 현재 정부 여당의 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일부 야당의 그 움직임이 서로 결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법적 개혁을 계속 막고 있고 그 한신이 공수처로 지금 패스트트랙 올려놨지만 그 자체도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자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정계 개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검경수사권 조정 여전히 검찰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검경수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검찰 내부의 인적쇄신이라든지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이 검찰 스스로 어떠한 개혁안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김학의 사건을 포함해서 그 검찰 내의 과거사에 대해서 다시 조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김학의 법무부 차관권 그냥 넘어갔죠. 예. 그다음에 유호성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도 우야무야 넘어갔고요. 예. 어느 것 하나 검찰이 자신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고 법적 처벌을 하거나 인사 책임을 물은 것조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방금 의원님 패스트트랙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회의 처리 어떻게 낙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에 저는 윤석열 총장의 말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예. 법인데요. 예. 그거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만한 얘기를 예. 저는 좀 그것 자체도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뭐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11월 이제 말경에 이 국회법 이제 최종적으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데요. 선거법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이 불가피할 거로 생각되고 저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쉽진 않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통한 사법 개혁은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야당들의 협조와 동의하에 반드시 꼭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정치력도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하셨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유가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미 공수처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만 단순히 공수처 하나만 갖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검찰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 방안, 지금 현재 법안이 제출된 것도 있고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도적 개선 방안을 하나 모색할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제도나 법은 아니지만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사라졌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상명 하복이나 이런 것들에 검사 동일체 해가지고 나온 건데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 굉장히 남성주의적 문화로 인해서 여성 검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문정 검사라든지 미투에 했던 서검사 등이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그때는 일부 조금 논란이 되지만 이후에 유야무야 되거나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 내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검사들에 대한 어떤 도덕성의 문제들도 내부적으로 제기되지만 제대로 바로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법 제도를 떠난 내부적으로 관행이나 어떤 도덕적 기준, 원칙들을 만들어가는 문제도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어쨌든 조국 장관 후보자 문제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일종의 별건 수사와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짧게 하나만 더요. 이해찬, 심상정, 손학규 대표 등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도 하려면 해봐라. 이런
반응이 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은 하자는 것입니다. 예. 대선권총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원내대표가 조국 수사 종료된 이후에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예. 만류는 앞에서 하자 해놓고 사실상 뒤로는 거부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동의 없더라도 교육부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면은 뭐 이미 합의한 거니까 원칙적으로 예. 교육부나 관련 기관에서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예. 언론인 또는 우리 사회 소위 정재계 고위관계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포괄적인 조사가 한번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은 적극 추진하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